이 친구를 야단치러 왔어요. 박형준이 숨지 말고 나와라. 나랑 대면하자. 저렇게 얘기하시고 부인 조연 씨 나랑 1996년부터 잘 아는 사이죠. 따님도 나랑 9년이에요. 입시 청탁 교실에서 봤잖아요. 따님도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와가지고 나랑 삼자대면 합시다. 여기 이제 계신 교수님 김승현 교수님입니다. 홍익대 미술대학 판학과 교수님이셨고요. 홍익대학교에서 2008년, 2009년 그 즈음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홍익대 입시 비리 사건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왔었죠. 네. 그 의혹 사건 언론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홍익대 안에서 그 사건이 밝혀지도록 세간의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도록 안에서 노력하신 내부 고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승현 우리 홍익대 판학과 교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홍익대에서 있었던 내부 사정을 가장 양심적으로 파악하고 외부에 알리는데 집중하셨던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네, 여러 입시 비리를 직접 목격하고 청탁도 받고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청탁을 받았던 여러 학부모 중에 박형준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유력한 이제 당선되시기 직전의 후보신데 그분의 이제 따님과 관련한 청탁을 박형준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기억을 최근에서야 이제 떠올리신 겁니다. 아,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와이프가 조연 씨라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00년도 전후에서 조연 씨가 딸하고 학교에 입시 청탁을 하러 왔어요. 제가 당시 연구실에 있을 때 저기 10년 선배 교수님이 올라오시는다고 조연 청탁을 받고 제가 연구실에 가서 조연 씨를 만났어요. 그 옆에 따님이 있었고 그 옆에 선배 교수가 있었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반갑게. 왜냐? 제가 1996년도에 조연하랑에서 대대적인 판화 초대전을 한 사람이에요. 그 1996년도 이후부터 제가 조연 씨랑은 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 연구실에서 보는 순간에 인사를 했어요. 정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웬일이시냐? 자, 제가 인사를 했을 때 그 옆에 교수님이 보완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조연아랑 딸이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험을 봤다. 당신도 조연에서 개인전을 해서 특혜를 많이 본 사람이니 나랑 같이 채점을 하는데 잘 봐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그러고 나서 박형준 와이프 조연 씨가 울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쌤 우리 딸 꼭 붙여주이소. 제가 그건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채점장에 들어가서 채점장을 관리하는 학교 직원이 조연 씨 따님의 작품을 명시해줘서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을 할 적에 옆에 선배 교수가 채점 번호에 손가락을 지시하면서 80점 이상 주라고 지시해서 제가 그 당시는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한 85점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쟁점은 이 교수님께서 분명히 너무나 구체적으로 2000년 전후한 시기에 홍익대 미대에 본인이 부정 청탁 그리고 부정한 압력을 받아서 실기 점수를
교수님의 있는 그대로 표현에 따르면 자비를 베풀어도 30점도 주기 힘든, 자비를 베풀면 한 30점 정도 줄 만한 작품에 80여 점 이상의 점수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모든 교수님의 증언을 박형준 후보 측은 최초 저에게 해명을 할 때는 응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응시 자체를. 딸은 홍익대 미대에 응시하기 이전에 런던 예술대에 다녔고, 런던 예술대에 다니다가 IMF 때 집안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잠깐 귀국했고, 그때 홍익대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편입 시험을 봤다. 모집 요강을 알아보러 갔는데 실기 시험 과목이 본인이 준비한 부분이 아니라서 입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 포기했다, 이렇게 최초에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은 이 박 후보가 해명했던 응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진실을 가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홍익대 미대에 그 딸의 이름을 알려주고 응시 여부를 확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홍익대에서 제 요청을 받고 한 2시간 정도 후에 전화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우리가 전산상으로는 10년치 입시 자료만 보관을 하는데 따로 입시 대장 서류처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연도별로. 그래서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이름을 가지고 97년, 98년, 99년, 2000년 자료를 뒤져봤는데 그 이름으로 응시한 수험생은 없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박형준 후보의 따님이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006년도인가에 개명을 했고요. 제가 잘못 알려준 이름을 가지고 홍익대에서 찾아보니까 응시한 사실이 당연히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홍익대가 박 후보 측에서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응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고, 응시 여부 확인에 필요한 97년도부터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익대 미대 관계자가 저에게 스스로 얘기한 게 앞으로는 언론사는 대응하지 않겠다, 대신 박 후보 쪽에서 요청하면 언제라도 응시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사실을 박 후보 측에다가 알리고 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박 후보 측에서 홍익대 쪽의 응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 측에서의 반응은 저를, 그런 기자로서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질문을 한 기자를 상대로 폴리 프레스, 얼빵 탐정, 나는 당신의 질문에 답할 권리가 없고 우리 법정에서 만나자, 정의의 여신이 함께하기를 빈다라고 조롱조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모욕과 조롱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아니고 진실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리고 특히 공직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됨을 검증해야 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기자들 전체에 대한, 기자들의 사명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 기자들, 동료 기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측면도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서부터는 우리 모두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론에서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박형준 후보가 딸이 스스로 얘기하듯이 홍익대 미대 자체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홍익대 쪽에 응시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언론들이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난 월요일 날 저하고 2차 접촉에서는 박형준 후보 쪽 캠프 관계자의 설명은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 딸이 정확하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계속 헷갈려 한다. 그래서 혹시나 홍익대 쪽에 물어보면 딸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고요. 따라서 이 시간부터는 박형준 후보는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 언론들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이제서부터는
우리 딸이 응시한 적도 없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님은 지금 본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식적인 입장은 20년 전, 20여 년 전, 2000년을 전후한 그 시기에 홍익대에 자기가 응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것이 캠프 관계자가 전해온 딸의 입장입니다. 여기를 기초로 해서 박형준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